이재명 정부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매 순간이 감동이고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12월 3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을까? 2시간 반 만에 어떻게 개혁을 해제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또 맨몸으로 총칼 앞에 버틴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제2, 제3의 계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젊은 사람들이 담장과 대문을 지켜가면서 있었던 일, 12월 7일 날 108명의 국힘의원들을 국민과 함께 한 명 한 명 호명했던 일, 12월 14일 날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여의도로 집회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일. 그리고 말을 계속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저 원래 말을 쉬지 않고 하는 편인데 잠깐 쉬면은 꺼지네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버텨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켰던 사법 쿠데타를 다시 우리가 물리쳤던 일, 마침내 6월 3일 대선 승리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주권자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 주권자와 함께 이재명을 지키고 그리고 새 정부를 만들어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녹록하지 않죠?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후보 바꿔치기 하는 등 엉뚱한 행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1%의 득표를 했고 이준석 표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 표보다도 더 많은 현실입니다. 5년 뒤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명박근혜가 등장할 수 있고 윤석열이란 괴물 대통령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엉뚱합니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은 조희대의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 번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다가 부결이 많이 되니까 제3자 추천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방법이 그나마 나은 방법 아닌가 해서 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힘당이 조희대를 믿지 못해서 부결됐지만 만약에 믿었더라면 특검이 무력화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상황까지 보게 되면 그들의 뿌리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 5년 동안 확실하게 성공해서 정말 정치가 이데올로기나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유능함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원내대표가 돼서 5월 3일부터 6월 13일 마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멋지게 싸웠고 다 이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권여당 아닙니까? 잘 싸우는 당대표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훼손된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요.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도 통합시켜야 됩니다. 5년 뒤에 정권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 임기 1년의 당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짜리보다 2년짜리, 자녀 임기보다 정식 임기, 지방선거보다 총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야기하지만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1년이 절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당정대 원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수도권과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면 총선은 어쩌면 계속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선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도에 든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요. 강원도도 확대해야 됩니다. 영남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마 나온지 압니까? 56.8%였나요? 대단하죠? 제가 대선 기간 내내 호남은 5.18 날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저 험지라고 알려져 있는 충남도 그리고 강원도 전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다녔는데요. 죽기 살기로 다녀서 대구 지지율을 21%에서 23%나 올렸어요. 경북은요 23%에서 25%로 올렸고요.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는 29%에서 30% 조금 넘겨서 1%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의 그 지지율을 보니까 60% 가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남도 우리하고 마음이 같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힘당은 찬성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정치한테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대통령, 유능한 정부를 원하고 거기에 복무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영남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중도 확장을 넘어서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극으로 몰락한 국힘당의 그 남겨진 영역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 잘하는 거 외에 내란 종식 확실히 잘하고 개혁과제 확실하게 완수하고 그리고 민생도 경제도 유능한 우리 민주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8월 2일에 있을 당대표 선거는 이렇게 국민 전체를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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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 고관여층은 박찬대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목숨 걸고 단결했던 우리 국회의원들도 압도적으로 박찬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박찬대는 6월 23일이에야 겨우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3주 지났습니다. 3주 있으면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박찬대를 성공하는 민주당의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로 만들려면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박찬대가 진짜다. 괜찮죠? 내란 종식도 박찬대가 진짜다. 개혁 완수도 박찬대가 진짜다. 민생 회복도 박찬대가 진짜다. 경제 성장도 박찬대가 진짜다. 중도 확장 박찬대가 진짜다. 당원 주권 박찬대가 진짜다. 국민 통합 박찬대가 진짜다. 건배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찬대가 우리 고모님만 맞히셨네.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과 당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강경대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찬대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네 사람의 성을 따면 이김 바뀜입니다. 아셨죠? 싸우면 이기고 이김. 그렇죠? 일하면 바뀜. 이김 바뀜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김!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내려가지 마시고요. 이제 토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우리 송재봉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오늘 토크 패널이십니다. 위로 올라와서 잠깐 위로 올라와서 포토타임 갖고 바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일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올라오십시오. 네. 예, 송재봉 의원님, 예, 그리고 이강일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자리는 여기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앉기 전에 잠깐 포토타임부터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보시고, 네, 예. 이렇게 세 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고 만세 부르겠습니다. 박찬대 만세! 박찬대. 이번에는 저 내리시고요. V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박찬대 V. 박찬대 2번. 자, 이번엔 박찬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이게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잠깐만요. 네. 마이크를 예. 예. 좀 이따가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할 건데요. 두 분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청주 상당의 이강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청주 청원의 송재봉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요 손피켓을 왜 드렸냐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부터 질문을 하실 건가 이렇게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은 저희 포스트잇으로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고 어떤 거 답변하실 건지 결정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시작이니까요. 우리 이강일, 송재봉 두 분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일 의원님부터 먼저. 네.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서없이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몇 자 적었는데 왜 박찬대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시겠지만 뭐 누구를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밑으로 심하게 오다내리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 프레임이 뭐 이상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저 홍보하시는데 뭐 이심하고 당심하고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을 서로 패가름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거든요. 의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리고 서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이 그 의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의원들은 당원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근거리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이재명 정부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당원들과는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책래 의원을 갖다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누가 더 지금 적합한 당대표인가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개성보다는 정말 헌신하고 밑에서 바닥에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지금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 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럴 때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막 박수 심하게 치셔도 되는데 박찬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원내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탄핵과 관련되는 싸움을 누가 더 가열차게 해왔는가, 윤석열을 궁지에 몰아붙여서 개혁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살펴보면 저는 당연히 그것은 박찬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도라는 층이 분명하게 선거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충청도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좀 싫어하시는 분과 중도층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과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시장님 대답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제천 쉬운데 아니거든요. 그 중도표를 얻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도를 봤을 때, 충북을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하고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토대를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들을 줄 알고 어우를 줄도 알고 윽박지를 줄도 알고 윽박지르기만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박찬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원님 너무 거예요? 너무 길어요. 이따가 그러면 남은 건 이따가 또 하래요. 너무 길다고 자르라고 하니까 남은 건 이따 2탄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일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일. 네. 다음은 우리 송재봉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 일 잘하시죠? 네. 근데 더 잘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잘 파악하고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당 대표 후보가 누구입니까? 정말이죠? 예. 그 불교 용어로 요마미소라고, 이신정심이라고, 그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협력해야 될지 가장 잘 궁합이 맞는 그런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박찬대. 그러시죠? 충청권이 모든 선거의 캐스팅 보트고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권 전체가 아니죠. 충북 아닙니까? 충북의 민심이 전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충북의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찬대. 네. 왜냐하면 우리 충북의 유권자들, 충북의 당원들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시대에,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인물이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먼저 판단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찬대. 그리고 그냥 봐도 제일 잘생겼잖아요. 저도 한 말씀 해. 그죠? 요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네. 요거 총선 때 2024년 22대 총선 때 썼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편안했나 봐요. 지금 더운데 목폴라를 하고 입어가지고 더울 땐 찬데인데 별로 시원하게 안 보이죠? 네, 이 사진은 좀 따뜻해 보이는데요. 찬대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더울 때 하면 찬대입니다. 아시겠죠? 더울 때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아직 대통령님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대표로 오래 계셨죠. 요번에 일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됐죠? 그렇죠? 오늘 14일이니까 6월 4일 날 10일 됐어, 10일. 그러니까 7월 14일이니까 한 40일 정도 일하셨네요. 30일 되는 해 기자회견 했는데 많은 분들이 뉴스북이 좋다, 일 잘하신다. 생각해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G7 참여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서 검찰에 핍박받다가 다시 돌아온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만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같은 노동자 출신이고, 그리고 브라질 국민들한테 사실은 가족수당을 줘서 브라질을 크게 도약시켰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집권을 하면서 같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되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던 그 룰라, 그리고 노동자인데 소년공으로 검찰의 핍박 속에서 그 무수한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과 함께 견뎌내고 대통령이 됐던 이재명, 두 분이 만나서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되게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30일 만에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상법안도 같이 통과시켜서 그것을 하는지 취임하자마자 2,600 정도 됐던 종합주가 지수가 3,100 이상까지 올라가고 환율은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대통령을 딱 보자마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좀 짠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국무총리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다 전 정부 사람들이고 혼자 힘으로 30일 동안 버텨가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실 기쁨을 줬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언제까지 혼자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되겠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김민석 총리도 지금 임명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일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당도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에게 예산도 심사해서 결정해주고, 그리고 입법도 필요한 부분 세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2일 날 뽑는 자녀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당대표지만, 그 당대표는 당정대 원팀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서 재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리고 입법적으로나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동일하죠? 네. 저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인터뷰 중에서 하나가 생각이 나요. 24시간인데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아마 일할 거예요.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모자란 6시간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다. 박찬대.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하도 검찰에 총칼이 막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하니까 어떤 생각 가졌냐면 화살 하나 막아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한 대라도 내가 대신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6시간 채워주겠다. 얼마나 건설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저번에 원내대표 뽑는데 의총에 가서 그랬어요. 이제는 목숨 거는 일은 아니니까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좋으냐. 이거 다 국민과 함께 만들었는데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잠깐만요.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다 내리셔가지고 이 토크를 뭘 해야 될까 제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데 저 진행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사회자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네네. 야당일 때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좀 달라요. 당원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야당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사 출신들이 앞에서 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도 저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훌륭한 전투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공은 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당이요. 검찰이 이제 누구한테 머리 조아리죠? 우리 정부의 머리 조아려요. 저희 율사들 역할이 이제 많이 줄어요. 저희들 경찰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민생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주민들을 잘,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박찬대 의원이 무슨 출신인지 아세요? 식물경제를 챙기던 사람입니다. 여당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지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친분관계 때문에 박찬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좀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많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박찬대는 지금 현재 여당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최적인 사람이다. 맞습니까? 박찬대. 자, 사회자의 직권으로 이제 답변 시간에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오늘 언론 기사에 우리 김영한 지사가 그 오송 참사 추모 기간에 이제 술판을 벌여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오송 현장을 다녀가셨고 우리 박찬대 후보님께서도 오송을 다녀오셨는데 오송 이야기 잠깐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송 참사가 있은 지 지금 2주기가 되었죠. 내일 2주기인데 그동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또 14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 앞에 심히 죄송합니다. 국가의 제일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오송 참사는 그 인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해야 될 텐데
국정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어요. 우리 청주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다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지체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재발 방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약속하셨죠? 예,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힘을 모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예, 우리 홍재봉 의원님께서도 짧게. 저 1분 지켰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 박찬대 당대표 후보께서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 아프기도 합니다. 저희 공직자가 가져야 될 그 철학과 자세는 책임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고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직자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공직자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난해 일주기 때 그 현장에 오셔서 또 직접 그 추모사도 하고 근데 오늘 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민주당을 꼭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박찬대에게 내가 준 도움은 뭔가? 우리 두 분의 도움, 박찬대 원내대표 하시고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송재봉 의원님이 부대표셨죠 그때? 가만히 있어. 제가 뭘 도왔지?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았다도 좋습니다. 네. 그 제가 그 국회에 경험도 없고 시민운동만 하다가 그 국회에 처음 갔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부대표를 하라고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가지고 그 옆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1년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송재봉 의원님은요 시민운동 오래 하셨죠. 예, 우리 인천에도 시민운동하는 큰 모임이 있어요. 제가 2009년 5월 말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 참석했다가 그 연구차에 손 올려본 게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거였어요.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시민이 뭔가, 시민의 조직된 힘이 뭔가를 찾으면서 인천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약 5천여 명의 활동가가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시민이 뭔지, 공동체가 뭔지를 배워가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청주의 시민운동가가 있었는데 누구? 송재봉이었어요. 그래서 송재봉 우리 의원님은 그래서 언제 뵀냐면 제가 3년 전에 그 최고위원 나올 때 그때 이제 충청도 지역을 쭉 다니는 과정에서 그때 예, 우리 송재봉 의원님을 봤는데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박찬대도 진짜지만 송재봉도 진짜다. 그 자리에 또 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이강일 의원님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이강일 의원님은 그때 우리 상당부 지역위원장이셨어요.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되셨는데 그때 정말 듣보잡이었던 박찬대가 최고위원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때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박수,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박수 크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일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늘 빚졌어요. 그때 이강일 위원장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최고위원이 만약에 안 됐다면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그렇게 화합할 수 있었을까? 박찬대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강일 위원장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22대 때 두 분이 다 넉넉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강일 위원장님은 내가 뵈면 뵐수록 대단하세요. 우리 송재봉 의원님도 보면 볼수록 대단하세요. 이기환이 의원님도 보면 볼수록 대단하세요. 우리 민주당의 사실 공복들, 일하는 일꾼들은 정말 국민 앞에 사실 일하는 일꾼이라는 그 자세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이강일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도움을 드린 거는 맨 처음에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사람 중에는 제일 먼저 제가 지지를 표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로 불러서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한 30여 분을 모아놓고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물론 제가 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보냈잖아요. 그때 최고위에 들어가서 정말 역할 잘 하셨고요. 화목하는 최고위를 만들어서 저희 당의 그 집권의 반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거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원내대표 하실 때. 왜 찾아갈 필요가 없냐면 제가 보기엔 너무 지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면 제 성격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심하면 한 소리씩 하고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찾아가 보질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하는 거 묵묵히 바라보고 표 한 표 던져줘도 충분히 원내대표를 아주 훌륭하게 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바로 집권한 겁니다. 맞죠? 다음 질문은 좀 약간 좀 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인데요. 지난 1년 중 박찬대 이건 정말 잘했다. 또는 1년 중 박찬대 이건 정말 아쉬웠다.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예. 펜만을 들고 계신 이강일 아니, 나는 계속 들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게 사진을 어차피 오늘 박찬대 띄우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사진보다는 이 박찬대를 계속 들고 있는 거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말이 좀 많아. 내가 저기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데 말을 잘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죠? 안 입게, 예쁘게.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지 뭐. 이제 송재봉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글쎄 저는 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마 윤석열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검사장 탄핵이었던 것 같아요. 검사장하고 이찬수.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을 그때 상당히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싸울 때는 정말 과감하고 확실하게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그 기억이 나고요. 그것이 바로 계엄으로, 비상계엄으로 가고 그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탄핵 국면에서는 그 모두가 다 기억하는 그 장면, 제가 눈물을 살짝 흘렸거든요.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다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냥 불렀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이게 화도 나고 또 울분도 생기고 정말 또 국민들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때 안 오셨죠? 그죠? 울컥. 그죠? 예. 오늘 저희들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단점. 눈물이. 단점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 흘렸던 눈물이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 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꼭 되살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오랫동안 박찬대
우리 대표님과 함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죠? 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내가 이거보다 나는 박찬대보다 이것이 낫다. 우리 두 분 의원님들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자꾸.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박찬대 대표님 후보를 열심히 우리가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 낫다고 하기에는 저보다 말이 적잖아요. 저보다 말이 적잖아. 예, 저는 과묵한 거 하나는 예. 우리 이제 이강일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아 이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딱딱하게 내가 더 잘생겼지 당연히. 아, 네네네. 아니 노래도 내가 좀 더 잘해 그쵸? 아니, 쟁이도 내가 좀 더 잘 찼어. 노래 실력은 두 분이 비슷할 것 같던데요. 아 쟁이 사기도 제가 더 잘 찾았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그때는 그 민사모 그때 대기 찰 때 있잖아요. 그때 12개밖에 못 찼는데 물론 정청계보다 3개 더 찼거든요. 근데 사실 12개 차고니까 억울하더라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제기 차면은 한 20개 정도 차요. 제가 원래 별명이 제기차인데요. 제기차인데. 그러니까는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12개밖에 못 차서 억울해서 한 번 더 찼는데 6개 찼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다음에 3개 찰까봐. 근데 제가 제기차기 원래 잘하는데 우리 이강일 의원님하고 보면 다 경쟁하는 게 많아요. 일단 나랑 경쟁하는 거의 첫 번째가 비주얼. 두 번째는 경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저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세 번째는 제기차기. 그리고 아니, 예. 노래를 잘한다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잘한다! 아, 예, 노래 잘하십니다. 제가 그럼 그거는 이따가 한 소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시키면 한다. 하세요. 한 소절 하시겠습니까?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여러분 제가 가사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그 노래 연습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노래 가사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와야지 보고 하지. 아니 이게 두 분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송재봉 의원이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은 게 없어. 키 크고 키도 저보다 더 크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더 작아요. 저 176인데 176? 네. 네, 저보다 0.5cm 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저는 박찬대 의원이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항상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만큼 될까 이런 그 모습으로 지금은 따라 배우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낫다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릅니다. 저는 하나 발견했어요. 칭찬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큰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셔야 돼요. 예. 사실 제가 말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장점은 뭐냐면 질투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지 않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잘하게 해요. 그래서 요번에 법사위원장도 잘 세우고 과방위원장도 잘 세우고 행안위원장도 잘 세우고 운영위원장은 스스로 하고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친소관계로 사람을 정하지 않고 우리 당에서 그거를 가장 잘할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름을 찬자 대자예요. 아시죠? 그냥 여름엔 찬대 그 이름이 아니라 한자를 풀어보면 뒤에 큰 대자예요. 큰 대자. 그럼 좀 이름이 부담스러울 때 앞에 찬자가 기가 막힙니다. 도울 찬자예요. 남을 돕는 사람, 크게 돕네요. 대통령을 돕는 사람, 빡세게 돕는 사람 대통령. 그래서 박찬대. 예, 이름 좋죠? 네. 뭐 옛날 알찬대, 보람찬대, 당찬대, 기똥찬대, 야멸찬대 뭐 그러다가 쪽박찬대. 그런데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울찬자. 그렇죠? 우리 이광일 위원님도 돕고. 저도 이름 생각이 났어요. 예. 제 이름을 제가 재봉 아닙니까? 재봉. 예. 예전에 어릴 때 재봉틀이라고. 우리가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봉합하는 거죠. 찢어지고 흩어진 것을 모아내는 것이 바로 재봉이죠. 고치고 수선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좋았어. 이강일 의원님도 그러면 이름 가지고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이광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이름이 그냥 휘황찬란한 강일인데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이름 얘기하니까 저는 완전히 빛난다예요. 박완희가. 알았어.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름대로 가는구나. 사회보라고 했더니 끼네. 참 박완희 의원이 이름이 참 듣기가 좋죠. 예쁘죠 일단은 이름이. 네, 아이고. 이제 처음 알았네요 박찬대. 보다 더 좋네 박완희가. 네 어디 박씨예요? 갑자기 또 좀. 아니 둘이 그래서 짠거 하는 것 같아. 같은 박씨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함양입니다. 함양. 함양박 씨도 되게 드문데. 네, 맞습니다. 저는 반란박 씨예요. 혹시 아십니까? 반란박 씨라고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저보고 반란박 씨라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반란박 씨 아니지? 엄마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맞다. 반남인데 반란박 씨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반란박 씨가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찬대라는 이름도 부끄러웠어요. 뭘 그렇게 차고 다니는지.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요거만 정리하면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해 주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박찬대가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두 분께서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이거 유머 에피소드 뭐 하자는 얘기인데 재밌게 아마 질문지가 구성된 것 같아요. 이강일 의원님. 왜 자꾸 어려운 거 곤란한 걸 자꾸 시키냐. 제게 찰 때 이거 좀 걷지 말아요 이거. 이거 좀 자꾸 걷지 말라고. 아니 걷지 않고 양말 속에 넣은 건데요. 양말 속에 넣는 것도 좀 넣지 말고 좀. 네. 근데 이렇게 넣거나 걷으면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러면 안 하고서 그렇게 많이 찬 거예요? 그러면 나 그대로 쳤지. 그냥 펄럭펄럭거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송정호 의원님도 제가 이 양옆에 분을 보면서 늘 이렇게 노래로 승부를 보잖아요. 서로 가수라고, 자칭 가수라고. 아니 숨을 잘 부르잖아요. 제가 잘 부르는데 음정이 잘 안 맞아요. 부르기는 잘 부르지만 네, 무시하고 잘 부르지만, 근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집회하다가도 노래 하시고, 네. 그런데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괴감을 느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신다. 지금 노래 한 곡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네. 우리 이강일 의원님이 먼저 안 하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이강일 의원은 가사가 없어 못하고
박찬대 대표님은 가사가 없어도 오늘 잘하거든요. 박찬대 의원님을 위한 자리니까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이거 준비된 건 아니지만 노래를 청하셨으니까 짧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주제곡이 제목이 또 영웅이에요. 사실 안중근 의사 우리 마음속에 영웅 아닙니까?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날이 4월 16일이죠. 그리고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못 구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 유세송도 안 틀고 유세 차량도 안 돌렸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상했는데 진 거예요. 3만 5천 표 차이인가로 졌는데 한 300만 인구 중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 같이 운동하던 많은 선배들이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노제 참석했다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정치하는 저를 발견했는데 그때가 딱 5년 되는 해거든요. 2009년 5월 말 그렇죠? 그리고 2014년 6월 4일이었으니까 딱 5년 되는 해였는데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생각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은 박탈감이 좀 있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막 내일은 해가 뜬다 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노래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의 그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 노래가 뭐냐면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노래를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불렀는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던 인천 연수구 화구여 대표 그 지역구에서 제가 당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 크게 치워주세요. 그런데 몇 표 차이로 이겼냐면요 214표 차이로 이겼어요. 우리 당에서 꼴찌로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당이 1당이 됐어요. 123석 대 122석. 제가 문을 닫고 들어온 거죠. 제가 졌으면 저쪽이 123석, 우리가 122석. 내가 이겨서 123석, 저쪽이 122석. 그때 공천 준 사람이 저예요. 네. 우리 이강인 의원님이 그때 공심이었는데 그때 그 연수구에서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에서 1빠따라는 예, 제일 첫 번에 공천을 줬습니다. 1번으로. 그래서 시간을 아껴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14표 차이로 이겼는데 예,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진짜 도움을 해주셨네. 최고위원 할 때만 도와준 게 아니구나. 근데 난 공천 준 것도 몰랐어요. 쫄아가지고 뭐 공심위원장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214표를 이기고 그 당선증을 가지고 우리 박남춘 인천 전 시장하고 봉하마을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 너럭바위에 당선증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그때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돌아가셨을 때 연구차에 손을 려고 두 번째는 당선증을 가져갔는데 그때가 2016년이었으니까 7년 되는 거죠. 그때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딱 깨달았어요. 214표는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방을 다 얻었는데 몇 호를 받은지 아세요? 214. 815호. 815. 대단하죠? 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전날 이 노래를 불렀고요. 100만 명이 모였던 청계광장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만 할게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그 마음이 이루어졌죠.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들이시오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 네, 이재명 대통령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그 뜻,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두 함께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사가 있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다 같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았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질의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자 밑에, 예, 박자 밑에. 먼저 뽑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읽어도 되나? 이걸 뽑으셨어. 이거 뭐 제가 뭐 제가 읽을게요. 뭐 예, 윤 멧돼지 빨랑 사용시켜 주세요. 이거 너무 저 죄송합니다. 여튼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법대로 해야죠. 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께서 지금 맹렬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죄가 적용이 되면 사형 말고 없대요. 일반 반란도 무기징역, 군사 반란이면 사형. 거기다 요번에 그 무인기 드론 사령부도 지금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죠. 얘네들이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혹이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니 보수는 민생에 강하고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든든한다 그랬는데 윤이 들어오고 나서 민생 내팽개치고 경제 폭망시키고 전쟁도 지금 유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들 촉칼을 앞세워서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군사 반란에도 해당될 수 있죠. 네. 법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에 내란 특별법 낸 거 아시죠? 네. 사면 복권 없다. 없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법대로 해라. 예, 그렇게 주장하고 내란 특별법 관련돼서 링크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다가 보면 저 벽에 특별법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 붙여놨습니다. 나가실 때 꼭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예. 사교육을 안 받아도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공교육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교육 의존 없이 대학 입시 제도 개선할 생각 있으실까요? 사교육에 쓰는 돈 아이들의 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교육, 교육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네.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네. 같이 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회장으로 모신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거래요. 우리 어머니 때는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대기업만 위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커다란 문제 세 가지인데 박찬대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할 걸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큰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젊은이들이 애를 적게 낳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기업만 위하는 이 불공정한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국회의원 4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상임위 2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거는 아이를 적게 낳는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경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고달픔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사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특히 교육 쪽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한 정치인에 의해서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나서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 나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교육 문제를 바꾸는 이 정치는 누가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진리가 있어요. 시험 가서 1등 하는 사람이 왕이다.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50등 하는 애보다 10등 하는 애가 행복한가요? 10등 하는 애보다 3등 하는 애보다 1등 하는 애가 행복할까? 아이들을 1년 줄로 세워서 시험 봐가지고 1등 하는 애들이 모든 것을 갖는 구조는 그 아이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쟁에 내몰아서 각자 도생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가는 교육 체계에서 바꾸고 오히려 함께 배우고 처진 아이들을 보충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가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한 30개국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쯤 된대요. 남을 배려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관용을 가리키는 부모들의 그 능력은 62건 중에서 꼴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각자도생으로 떠밀어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모는 부모들의 마음도 거기 있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공동체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공동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만큼은 시험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 아이들이 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되고 다 변호사가 되고 다 회계사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행복하게 자기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얘기를 다 해요. 문제는 내 자식은 그래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는 그 인지상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과 함께 전체가 나서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암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솟아나오고, 그래서 결국 건전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우리 부모들과 정치권과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임파서블 드림인가? 근데 저는 그래도 작은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 난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뭔가. 그래서 인천에 한 5,000명 활동가가 있는 평화와 참여를 하는 인천연대를 갔더니 시민학교에 저를 입학시켰어요. 뭘 배우나 했더니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회과학을 공부할 줄 알았더니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 시스템하고는 다른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와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교육이 간사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법을 제정을 했어요.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그랬는데 정권을 뺏겼어. 국가교육위원장이 정말 우리 수준에 못 미달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이명박근혜,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처럼 우리가 20년, 30년 장기 집권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우리가 냇물을 건너가려고 해도 저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발밑에 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징검다리 돌 하나하나 놓으면서 발밑을 살펴가면서 혹시 발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놓다 보면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 드려야겠어요. 제가 딱 뽑은 게 부모님 같이 노력해요. 사유요. 네. 예, 제가 지금 막 뽑은 것이 이제 지역위원장 사퇴 시기가 현 120일인데 180일로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 그 문제하고 지선 선거 규정이 공천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당원 주권 민주당을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승리일 텐데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갑작스럽게 혁신안이라고 해서 확 내놓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2일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지방선거 기획단 그거를 발족할 겁니다. 10개월 남았으니까 뭐 벌써 해? 이럴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고 공정하면서도 기회를 열어주는 여러 가지 목표를 조화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한테는 유리천정을 깨서 좀 더 기회를 줘야 될 거고 젊은이들은 도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줘서 용기도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퇴출돼야 됩니까? 아니 회사를 다녀도 장기 분속하는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헌신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동지로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들은 그거에 부합하는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보면 장기 근속하고 오랫동안 정치했던 사람, 신진, 여성, 청년들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보게 되면 일부는 충돌되고 이해관계가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조화있게 이루어서 민주당 전체의 공천이 크게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저는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만들고 기존의 정치인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황당한 공천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권자인 당원들이 최대한 주권을 가지고 경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로 상충되고 있는 여성, 젊은이 그리고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책상에서 갑자기 툭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주권자들의 의견을 기존 정치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만들은 많은 거예요. 저도 19대 때 윤상열 의원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바로 2달 만에 컷오프 됐습니다.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서 원내대표까지 오게 됐으니까 공천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정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화로운 일정을 잡겠다. 정치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보충 발언을 하신 거죠? 일단 저는 과거의 방심이 공시민 2번 해봤죠. 열린우리당 때도 해보고 더불어민주당 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심사를 몇 번 해봤고요. 제 자신이
면접관으로 간 게 아니라 저도 심사를 당해본 사람이죠. 제가 2006년도에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에 경선 누리 변경이 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에 도전했었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6%를 앞섰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그런데 이게 가중치라는 게 뭐 중간에 뭐 어떻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노트북 갖고 온 데다가 대입을 하니까 제가 6% 이겼는데 거꾸로 1% 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을 못 받았었습니다. 저건 너무나 억울했었죠. 근데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그때 진짜 제가 눈물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치를 떠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는데요. 정말 그 공천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박찬대 우리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공천을 받아서 그때 제가 1번 공천을 그때 드렸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당에 아주 병폐가 있었어요. 다선 의원들이 면접을 안 봐요. 공천 심사할 때. 다 열애예요. 그리고 막 그냥 공천을 받는 거예요. 낙하산 비슷하게 막 단수 공천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열린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면접을 다 생중계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4선 5선을 하면서 면접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유튜브에서 다 생방송하고 요 앞에서 면접을 보고 서서 면접을 보니까 이빨이 떨어가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4선 5선씩 하신 분이 면접을 처음 봐가지고 면접장에 와가지고 떠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투명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면접 보는 걸 다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 중에 1호 공천자가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셨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사람을 잘 세우고 공정하게 세우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선거의 승리의 천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저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공천은 정말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요거 하나만 꼭 좀 드려야겠어요. 요거는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릴게요. 꼭 기억해달라고. 저희 아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고 하니 예, 부모로서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 나는 그거가 이 사회의 품격과 수준을 이야기해주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다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정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결국은 권한을 가진 행정부에서 사실은 예산 올리면 국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조율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고위원 했을 때 지키지 못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고 싶었는데 국회 특위를 못 만들었어요. 최고위원 혼자의 힘으로는 관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내에 청년국처럼 여성국처럼 장애인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국은 우리 장애인 위원장하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이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장애인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담 인력을 넣어서 상시적으로 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어떻겠냐. 내가 이번에 국토부 장관 임명됐던 김윤덕 사무총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죠.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애인국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따야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번 시켜보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아무튼 장애인 가족이 있는 우리 비장애인 가족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대신 우리가 그 아픈 것을 감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제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안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차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TX를 타고 가실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5분까지 질문을 맞춰야 된다고 지금 우리 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가지만 더 이 중에서 5분까지만 토론. 예.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질문보다는 격려, 당부, 뭐 의견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거요? 예. 이거? 이거 저희 도비례 대표 선출을 상무위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당원 주권에 맞게 당원이 직접 투표하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누님 눈 되게 좋네. 이게 보여요? 난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잘 보여요. 네네 맞습니다. 줄만 보이는구나. 머리도 좋네. 눈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도비례 대표 선출을 상무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당원 주권에 맞게 당원이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상무위원들 꽉 잡고 있는데 어때요? 아니 그래도 우리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가요? 우리 이관님 필요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면은 그 8개 상임, 8개 지역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상무위원이나 또 대의원들이 한 100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한 800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를 좀 확대를 해서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맞아요. 김재롱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특히 도비례도 그렇고 시비례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당원의 뜻이냐 또는 늘 분란과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적어도 지역위원회의 대의원 정도까지는 범위를 확대해서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아마 그런저런 논란이 줄어들면서 또 제대로 된 좋은 후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권자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요구하고 또 그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라고 또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박은희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토론을 붙여보겠습니다. 토론을 붙여서 결론이 합리적으로 날 거로 저는 믿고요. 우리들의 집단지성이 반영이 된다면 요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겠죠. 당원 단계라면 아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고쳐야 될 거고요. 그 밑에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요것도 의제로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원 사항이죠. 네네. 그러면 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우리 머리 좋은 눈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한 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언제 처음 만났나요? 예, 궁금하죠? 실제로 같이 동지적 관계로 일하기 시작한 건 2021년 7월 1일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한 날 수석대변인으로 함께했어요. 그때부터 만 4년간을 정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구박을 받아가면서 있었죠. 아시죠?
이재명 대표님 한번 웃겨보려고 아재 개그 시전하면 빵 터지면서 꼭 마지막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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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고위원 때는 봐줬는데 원내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좋은데 혹시 당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원내대표면 그래도 급이 있는데 혹시 가벼워 보일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를 하면 막 빵 터져.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좀 웃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한 번은 정색하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점잖으시었었어요? 네, 우리 대표님도 되게 명랑하거든요. 근데 하도 앞뒤 다 자르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대표님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명랑한 분이에요. 그 끼를 지금도 참고 계시거든요. 언제부터 대표님은 점잖아지셨습니까? 씩 웃으면서 나도 대표되면서부터 이러더라고요. 제 걱정입니다. 8월 2일부터 저 까불면 안 됩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면 안 됩니까? 아재 개그는 그러면 내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당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자제를 한번 노력해 보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우리 얘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언제냐면 귀로 들어본 건 2010년도예요. 성남시장이 되셨잖아요. 근데 성남의 재정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쪽 땅이 아무리 싸지러 놓은 똥이지만 그거 다음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혹시 무책임한 사람인가? 황당한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바로 4천억 5천억이나 되는 성남시의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 재정 건전을 이뤘잖아요. 무상복지하면서.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송영길 대표가 시장 떨어지고 난 다음에 20대 대선에 복귀했어요. 4선 의원으로. 그래가지고 복귀하자마자 저를 데리고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자마자 저를 데리고 판교를 데려가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사진 찍은 거를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누가 그걸 찾아가지고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언제였냐면 8월 달인가 무상복지 시리즈랑 관련해서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판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뜻을 관철하려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단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김병욱 의원이 같이 가서 지지하자 성원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발견됐어요. 파도 미담만 나와요. 파파미.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지금 와서 보면 좀 운명적 만남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또 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강한 조치도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일단은 질의를 마쳐야겠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의 민심을 대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충북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맞죠? 충북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 민주당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찬대! 자, 이제 우리 패널과 후보님 단체 사진을 찍으셔야 되니까요.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KTX 시간 때문에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네.
예, 요거 빨리 찍어야 한 분 한 분씩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가운데로 좀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도 좀 앉아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여기 가운데로 좀 들어가세요. 가운데로. 선생님, 가운데로 좀 앉으세요. 맞았어? 예, 바로 찍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좀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피켓 앞에 드시고, 자, 예, 피켓 들어주시고요. 파란색 앞에 나오게 우리 올리 박찬대로 가유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박찬대 아시겠죠? 이번엔